일단 먼저 해야 될 말은, 저는 지금은 참 공부를 못합니다. 학교에서는. 근데 수능시험을 잘 칠 수 있었던 이유는 아까랑 똑같지만 제 목표는 높은 점수를 받아서 좋은 대학에 가자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그 목표에 맞춰서 공부한 게 최고의 비결이 아니었나 하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돌이켜봤을 때 저 포함해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그러니까 높은 점수를 받는 게 목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엄마한테 혼을 덜 날까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니까 어떻게 하면 시키는 거 많이 보고 문제집 하나 더 풀고 영어 단어 외우는 척 할까 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렇게 고민하면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죠. 엄마 보기 흡족한 공부. 근데 결과를 내는 공부를 하고 싶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를 내기 위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근데 그거는 시험의 목적에 따라 다른데요. 그 내신 시험이라면 결과를 내고 싶다면 당연히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수능 시험을 잘 치고 싶다면 수능의 출제 의도와 목표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죠. 근데 평소 학교에 내신 시험에 익숙해져 있으면은 수능 시험에서는 고득점을 하기가 어려운 게 두 개의 평가 목표는 완전하게 다르거든요. 내신 시험은 평소 학업에 있어서의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는 게 목표고, 수능 시험은 학생의 사고력, 앞으로 얼마나 공부를 더 잘 할 수 있느냐를 평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두 개의 평가 목표는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학생들은 단지 그거를 뭉뚱그려서 공부라는 이름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아무리 공부를 해도 성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수능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내신 성적은 절대 올라가지 않고, 그 차이는 명확하다는 걸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한테 있어서 최고의 비법이었습니다. 수능 당일날 시험을 잘 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을 아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사람들 중에서는 타고난 강심장들도 있고 아니면 저처럼 새가슴인 사람들도 있는데요. 근데 첫 번째로는 새가슴도 준비에 따라서는 강심장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겠죠. 근데 수능 당일날 완벽한 준비를 해가기 위해서 사람마다 준비법이 다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잠을 못 자서 시험을 못 쳤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방송사고가 있어서 시험을 못 쳤다는 사람도 있는데, 이 두 사람의 준비법은 같을 수가 없겠죠. 저 같은 경우에 수능 당일날 시험을 잘 치기 위해서 가장 준비의 핵심을 뒀던 거는 결국 마음을 비웠습니다. 이번 수능 못 치면은 군대 가야지라고 마음을 비우고 시험을 친 게 수능 당일날 가장 큰 주안점이 됐고요. 제가 기억에 남는 학생 중에 한 명은 자기는 시험을 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조금만 어려우면은 왜 나 문제가 어렵지? 내가 공부를 못했나? 이번 시험을 망친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는 시험에 강한 사람이 될 수 없다고 하길래 제가 걔 손등에다가 크게 써줬습니다. 왼손 오른손 해서 남도 어렵다고요. 근데 이렇게 손에 써놓으면은, 그러니까 시험 중간에 페이스가 흐트러진다는 건 그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못 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써두니까, 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먼저 첫 번째로는 쪽팔려서 감독관이 다 물어보잖아요. 손에 뭐 써놨냐고 이거. 그것 때문에 이제 시험 난이도에 대한 생각을 잊었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계속 자기 스스로한테 말을 하는 거죠. 괜찮다고. 남이 더 어려운 거라고. 그리고 수능 당일날 강심장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는 책에 써놓은 것 같습니다. A부터 G까지요. 근데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그러니까 너무 심각할 정도의 불면이나 두려움이 있다면은 그걸 싸매고 있지 말고 누군가한테 같이 의논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 의논 상대에 있어서 먼저 부모님이나 선생님께는 말씀을 드린다고 해도 안 됩니다. 공감을 못하죠.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가정을 해보죠. 엄마, 수능 당일날 시험 못 칠까봐 걱정되라고 하면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학원 보내주고 태워다주고 용돈 주는데 헛소리하고 있다고. 덜 맞아서 그렇다고요. 근데 그거는 어머니께서는 아마도 평생 가서도 이해를 못할 거니까, 그런 두려움이 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똑같은 걸 느껴보고 그걸 극복해 나간 사람과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학생들이 호소하는 게 불면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는데요. 먼저 의대생으로서 거기에 대해 말해주자면은, 일시적 불면증은 병원에 가서 그 작용시간이 짧은 수면제를 한두 번 먹어보고 이게 내 몸에 맞는 약을 하나만 찾아내서 그 약만 한두 가지 있으면 극복됩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 이제 수능 선배로서 이야기를 해주자면은,
수능 전날 잠이 안 올까봐 두렵다면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그럼 잠이 안 자면 수능 점수가 어떻게 떨어지는지 알고 있냐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말을 못 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그러면 내가 실제로 잠을 안 자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지금쯤이 딱 좋을 거예요. 9월쯤에 둘째 주 추석 때쯤에 토익을 접수하고 전날 이제 친구들이랑 심야 영화 보고 하루 밤새고 논 다음에 토익 시험을 한번 치러 가보세요. 전날 밤새고 시험 치면 어떻게 되는지. 근데 학생들이 상상하는 것만큼의 최악의 상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험 쳐서 쓰러져서 죽는다거나 뭐 점수가 뭐 말도 안 되게 50점, 30점 떨어진다거나. 다만 좀 내가 체력적으로 힘들 뿐이고 좀 피곤하구나라고 느낄 뿐이죠. 근데 그 사실을 알기만 하면은 불면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을 자지 못하는 건 두렵기 때문인데 두려움은 직시하면 그것뿐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잠을 못 잤을 때 점수가 떨어진 이유는 체력, 집중력 저하 때문인데요. 그 집중력 저하의 원인은 잠을 못 자서가 아니라 머릿속에 이 말이 계속 맴도는 거죠.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 한 선배가 전날 잠 못 자서 수능을 망쳤다는데 나는 잠을 못 잤구나. 그래서 나는 수능을 망치겠냐고. 근데 괜찮습니다. 자기가 두려움이 있다면 거기 직접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세요. 저는 수능을 못 치는 게 두려웠기 때문에 수능이 못 치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확인해 봤거든요. 군대 가야겠다고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막상 군대 갔다 오고 나서 뒤늦게 다시 뭐 공부한 사람들이 이야기 들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제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저 시험에 임해서 너무 떨린다면요, 그걸 미안한 이야기지만 수능 시험장에 아무런 생각 없이 앉았는데 대책 없이 떨리는 내 자신을 발견했다면 그때는 그냥 기도를 하거나 심호흡을 크게 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전에 만약에 지금이 수능이 2번째 도전이라거나 예전 학교 시험을 치면서 떨리는 내 자신을 만나본 적이 있다면 그때는 내가 왜 떨고 있느냐에 대해서 백지 한 장을 읽고 조금씩 써보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왜 떨릴까? 저도 많이 떠는 성격인데요. 제가 떨었던 거는, 그러니까 뭔가를 적어 내려간다는 거는 자신을 이제 객관화해서 보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 번이라도 내 스트레스의 원인, 떨림의 원인, 뭐 긴장감의 원인을 보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방법이 생깁니다. 막연한 그 무언가가 이제 하나씩 글자로 바뀌어왔으니까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